안녕하세요. 새남자의 유쾌한 재무이야기 머니코드의 브라더 준입니다. 이번 주 저희 머니코드 주제가 금리죠. 금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금리 말씀을 드리려면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,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부분, 바로 대출. 지금 우리나라는 대출을 조장하는 사회죠. TV 한번 보세요. 중간에 나오는 광고에 대출, 대부업 광고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만큼 많이 친숙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좋은 건 아니죠. 내가 어떤 급작스러운 금융자산이 필요해서 남에게 빌려 쓰는 거니까. 여기서 대출이란 개인 간의 거래는 아닙니다. 개인, 내가 아는 친구한테 야 10만 원만 빌려줘. 요거는 대출이라고 안 하죠. 그냥 빌려 쓰는 거죠.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출은 금융회사,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를 말씀드립니다. 대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많이 갖고 계시는 대출은 이제 가계대출이 있죠. 주택담보대출, 아파트 구입할 때 대출을 끼고 공여를 끼고 구입을 하시거나, 아니면 학자금 대출, 요것도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죠. 이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는 채무자야. 네. 물론 상환기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조금 씁쓸한 현상인 것 같아요. 네. 그 중에서도 우리 가계대출이 무려 지금 현재 1360조라는 돈을 가계에서 대출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대출의 종류를 큰 분류로 나눠보자면, 일단 아까 언급했던 학자금 대출이 있고요, 신용대출,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고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도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살면서 대출을 안 하고 내 돈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,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30년 전, 25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하죠. 그게 우리나라 이제 부익부 빈익빈. 대출을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담보가 있는지,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용 등급, 그리고 금리, 대출 금리,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금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, 그 인터넷 검색창에 전국은행연합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예적금 금리표도 쫙 나와 있고요,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표도 쫙 나와 있습니다. 그 중에 유리한 조건을 일단 내가 찾아서 볼 수 있겠죠. 이거는 이제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,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금리 비교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. 당연히 자기네 쪽으로 이제 그 대출을 유도를 하려고 개설을 해놓은 거겠죠. 그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,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편법을 이용한, 조금 예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,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. 굳이 부득이하게 대출을 해야 되시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왕이면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. 대부업 광고가 요즘에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 있어요. 한 달 동안 무이자. 이상하죠? 분명히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입으로 그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걸 텐데 이자를 한 달 동안 안 주겠대. 도대체 왜 무이자로 한 달을 돈을 빌려줄까? 1금융권, 2금융권, 3금융권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당연히 1금융권으로 갈수록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담보라면 금리가 낮아요. 반대로 대출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. 2금융권, 3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이 쉬워요. 이자율은 높아집니다. 그 대부업 광고 한 달 쓰면 무이자, 요 업체들은 3금융권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신용등급도 좀 좋은 편이야. 근데 여기 은행 가고 막 할 시간도 없고 오래 걸리고 막 갖다 줘야 되는 서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. 근데 광고를 보니까 전화 한 통 하면은 30분 안에 한 달 동안 무이자로 그것도 돈을 빌려준대. 네, 접근성이 용이하죠. 전화를 해요. 전화를 하면 실제로 무이자를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느냐? 이용할 수 있어요. 근데 3금융권의 대출 기록이 남게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, 대출을 받을 때 1, 2금융권에서 제약이 생깁니다. 왜?
3금융권에서 대출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. 그러면 1, 2금융권에서 나중에 받으려고 했더니 좀 어려워, 깐깐해. 그럼 어디를 찾을까요? 했던 데 찾겠죠. 쉬운 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아까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. 신용 등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용관리 부분에서 절대 하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연체, 밀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그게 대출금이든 건강보험료든 내 휴대폰 비용이든 절대 연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, 연체를 일단 5일 이상 그리고 금액이 10만 원 이상 하시게 되면 금융사 전산에 이력이 남아요. 3년 동안 이력이 남고요. 그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시게 되면 5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. 삭제가 안 돼요. 연체 하시면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,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죠. 성인이시라면 신용카드 한도가 있어요. 한도를 꽉 채워서 다 사용하시는 거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한도를 전부 다 채워서 사용하시면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불안 요소로 그거를 간주를 합니다. 연체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. 그거 조심해야 되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, 2, 3 금융권 중에서 2금융권 이상 채무 내용,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 받으시는 거였죠.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. 현금 서비스 이자가 좀 높긴 하지만 금방 갚으면 되니까 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자제하시는 게 좋으세요. 신용등급에 매우 악영향을 끼칩니다. 그리고 은행권, 1금융권 제외하고 2, 3금융권의 채무 건수,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수예요. 소액으로 여러 건이 있어. 요거 굉장히 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. 그리고 딱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나 카드도 안 쓰고 대출도 안 했으니까 나는 좋겠지. 나 빌린 적도 없고 빚진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오히려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없잖아요. 그래서 대출 승인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전혀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딱 노멀한 등급인 4, 5등급 정도로 책정이 되시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돈을 빌려서 제때에 잘 갚으시는 거, 제때에 잘 상환을 하시는 게 신용등급을 올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 신용등급 몇 등급인지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내려간다,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상담을 위한 조회는 2011년 10월 이후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,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. 대출도 그렇고 어떤 금융거래를 하시든 간에 신용 이 등급,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현금 서비스 받아서 쓰고 하셨던 부분이 정말로 나중에 어떤 큰 사업을 하신다거나 내 신용 등급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손목은 아니지만 발목을 잡는 상황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. 그래서 평소에 내 신용 관리는 내가 잘 꼼꼼히 챙겨서 하시면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 마이너코드의 브라더 준이었습니다.